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마약을 함께했던 조모 씨를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들어본 겁니다. 조 씨를 만나고 온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 기자, 혹시 이제 이번에 단독 보도한 내용 직접 전하기 전에 앞서 박유천 씨 기자회견 속보가 있었는데 마약을 결코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거든요. 혹시 조모 씨가 박유천 씨에 대한 언급이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저희도 안 그래도 박유천 씨와 혹시 연루가 된 게 아니냐라고 네.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박유천 씨가 사귄 거는 그 이후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2015년 당시에는 사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다른 연예인과의 뭐 소문이 있었다 정도로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박유천 씨 기자회견 내용은 다른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고, 자, 이번 단독 보도 2015년 당시 경찰 조사 얘기 아닙니까? 자, 황 씨에 대해서 조 씨가 이 조모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조모 씨는 지난 2015년 10월 말이죠. 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 아는 그대로 모두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직접 건네준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더 진술했다고 했는데요. 네. 경찰이 마약 시작 경위를 묻자 황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조 씨는 황 씨의 행적이나 자택 등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황 씨를 꼭 잡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이뤄진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황 씨의 이름이 8번 가까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름이 8번 언급도 되고 또 집도 알려주고 했지만 결국 황 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씨의 진술 이후에도 경찰이 황 씨의 집 앞에서 잠복하는 등 수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황 씨를 잡지 못했는데요. 당시 사건이 좀 있었는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숨어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당시에 이를 위해서 종로 경찰서 인원이 총 투입됐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제 조 씨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사 한 번 없이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당시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로 숨어들어서 이를 잡기 위해서 경찰서 인원이 투입됐다는 게 경찰서 설명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경찰이 재벌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많던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조 씨는 첫 조사에서부터 황 씨를 언급하면서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사실을 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조 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부터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YTN 취재 결과로도 경찰은 첩보 수집 단계부터 이미 황 씨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황 씨에 대한 배경도 알고 있었고 어떤 자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보를 줬지만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는 조 씨의 얘기고요. 어떻습니까? 이 조 씨와 황 씨가 같이 투약했을 당시 이야기도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 씨가 직접 마약을 권유했고 주사까지 직접 해줬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난 2015년 9월 조 씨는 동네 친구였던 황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좋은 약이 있는데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조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서울 논현동에 있는 조 씨의 집에서 황 씨와 조 씨 그리고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이 모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조 씨와 황 씨 둘만 현장에 있었다거나 총 3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현장에 직접 있었던 조 씨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투약은 꼬박 하루 동안 이어졌고 8시간마다 한 번씩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투약됐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경우에는 필로폰 0.5g을 사서 0.3g을 투약했는데요. 또 황 씨가 처음 필로폰을 하는 조 씨의 몸에 직접 마약을 주사해줬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진술이 구체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앞서 조 씨가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설명을 합니까? 네, 조 씨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네. 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황 씨가 마약 혐의를 떠넘기는 대가로 조 씨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는 마약을 한 지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말 집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현장 체포됐는데요. 이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상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는 이미 체포 한 달 전부터 황 씨와 연락을 끊은 상태로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서야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오히려 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황하나가 그 SNS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들어가서 본 적도 없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도 황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은 없었는데요. 경찰은 구속된 황 씨의 마약 투약과 공급 혐의를 재수사하고 최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을 불러서 당시 수사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박유천 씨 기자회견도 내용도 있었고 우리 YTN 단독 보도도 있었고 황하나 씨 마약 관련해선 좀 수사 상황을 좀 더 길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박기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